처음 뵙겠습니다. 강시우입니다. 처음이라고요? 정화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들 도윤의 결혼식장, 샹들리에 불빛 아래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복도 끝에서 천천히 돌아섰어요. 그 순간 정화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15년 전 죽었다고 생각한 남편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정화는 떨리는 손으로 악수를 받았습니다. 남자의 눈빛에는 아무런 인식도 없었어요. 완전히 모르는 사람 보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15년 동안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부산 영도 골목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낡은 간판 하나가 희미한 불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정환의 분식. 페인트가 벗겨진 글씨 사이로 2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가게 안에서는 이미 한 여자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정화 55살. 허리를 숙여 무쇠솥에 멸치를 넣고 가스레인지 불을 켜는 그녀의 손놀림은 기계처럼 정확했어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순서로 국물을 우려내는 일. 그것이 그녀가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솥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정화는 국자로 국물을 떠서 입술에 대었습니다. 짭조름하면서도 깊은 맛.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불을 줄였어요. 그리고 습관처럼 고개를 돌려 벽을 바라봤습니다. 거기 낡은 액자 속에 한 남자의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강현우, 정화의 남편이었던 사람. 아니, 여전히 남편인 사람. 사진 속 그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40살의 얼굴, 거칠지만 따뜻했던 그 미소. 당신 오늘도 잘 보고 있지? 정화는 낮게 중얼거렸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15년 전 그날 이후 그는 한 번도 대답한 적이 없었죠. 정화는 국자를 내려놓고 앞치마 끈을 다시 묶었습니다. 가슴속 어딘가가 욱신거렸지만 그녀는 그 감정에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손을 움직이는 게 나았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게 나았어요. 또 하루 시작이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하듯 한숨을 내쉬고는 다시 도마 앞에 섰습니다. 팔을 썰고 어묵을 자르고 국수면을 삶을 준비를 했어요. 분식집 사장 이정화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담담하게, 그러나 가슴 한구석엔 여전히 그리움을 품은 채로. 6시가 조금 넘었을 때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일찍이네요. 단골 할아버지였어요. 김씨 어르신. 70줄의 이 노인은 10년 넘게 이 가게를 드나들며 정화의 변화를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어르신도 일찍 나오셨네요. 국수 드실 거예요? 그럼 멸치국수 한 그릇. 뜨끈하게. 정화는 능숙하게 면을 삶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는 벽에 걸린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사장님 남편분 벌써 15년이 됐나요? 네. 올해로 딱 15년째예요. 정화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대화에도 익숙해졌으니까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어요. 사람 인연이란 게 참 묘하지. 죽었다고 해서 다 끊어지는 게 아니야. 정화는 국수를 건지다 말고 할아버지를 돌아봤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 말은 말이야. 언젠가 만날 수도 있다는 거야.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일이 많거든. 정화는 피식 웃었어요. 우리 남편은요, 바다에 몸 다 묻었다니까요. 시신도 못 찾았는걸요. 바다도 사람 살려서 돌려보내더라고.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할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가슴 어딘가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라도. 아니야. 정화는 속으로 자신을 다잡았어요. 그런 희망은 위험했습니다. 15년 동안 수없이 품었다가 수없이 깨져버린 그 희망.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국수 나왔어요, 어르신. 정화는 뜨거운 국수 그릇을 할아버지 앞에 놓았습니다. 아침 장사가 끝난 뒤 정화는 가게 테이블을 닦으며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아들 도윤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엄마, 이번 주 토요일 예식장 최종 점검 같이 가실 수 있죠? 오전 11시예요. 정화는 잠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 32살 도윤이는 회계사로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좋은 일이었습니다. 기쁜 일이었어요. 하지만 정화의 가슴 한쪽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결혼식 날 신랑 측 혼주로 그녀 혼자 서야 한다는 사실. 남편 자리는 비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홀어머니께서 아들 훌륭하게 키우셨네요 라고 말하겠죠. 정화는 그 말들을 들으며 웃어야 했습니다. 갈게. 엄마가 챙길 거 있으면 말해. 그녀는 짧게 답장을 보내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때 가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언니, 또 혼자 일해? 신우이였어요. 남편의 여동생 강미숙. 50살의 이 여자는 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걸 좋아했습니다. 미숙이 왔어? 뭐 먹을래? 아니, 먹으러 온 거 아니고. 언니, 이번에 도윤이 결혼하면서 진명의 문제 정리 좀 해야 되지 않아? 정화의 손이 멈췄어요. 미숙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집은 내 명의인데. 그래도 오빠 사망보험금으로 산 집이잖아. 우리 조카들도 권리가 있는 거 아니야? 정화는 천천히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얘기가 처음은 아니었어요. 몇 년 전부터 미숙은 틈만 나면 재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미숙아, 그 보험금으로 오빠 빚 다 갚고 도윤이 대학 보낸 거 알지? 남은 돈으로 이 가게 겨우 꾸린 거야. 집은 내가 10년 넘게 벌어서 산 거고 그래도 오빠 몫은 있어야지. 정화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화를 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이 여자는 오빠를 잃은 슬픔을 돈으로 위로받으려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미숙아, 오늘은 그만 가. 나 바빠. 미숙은 입술을 삐죽거리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정화는 그 뒷모습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15년. 혼자 여기까지 버텼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권리를 주장하다니. 정화는 다시 벽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내일 예식장 잘 다녀오라고 지켜봐줘요. 우리 도윤이 좋은 사람 만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혼자서도 괜찮다고, 이제는 익숙하다고 스스로에게 수없이 말해왔지만 여전히 남편의 빈자리는 컸어요. 정화는 눈가를 훔치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후 장사를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정화는 가게 문을 닫고 마지막으로 설거지를 했어요. 물소리만 가득한 가게 안. 그녀는 문득 할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언젠가 만날 수도 있다.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기적 같은 일은 드라마에서나 일어나는 거예요.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불을 끄고 가게를 나섰어요. 내일도 모레도 그녀의 하루는 똑같을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어요. 이번 주 토요일 그 예식장에서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사실을. 토요일 오전 11시 정화는 아들 도윤과 함께 예식장에 도착했습니다. 강남의 한 호텔 웨딩홀이었어요. 화려한 샹들리에가 천장에 매달려 있었고
붉은 카펫이 복도 끝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이쪽이에요. 도윤이 앞장서서 걸었어요. 32살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정화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는지. 어제까지만 해도 아빠 손잡고 뛰어다니던 꼬마였는데 웨딩 플래너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오늘 신부 측 귀빈 한 분이 먼저 오셨는데 인사하시겠습니까? 귀빈이요? 네, 신부 아버지 회사 거래처 사장님이신데 해외에서 오셨다고 합니다. 동남아에서 조선 관련 사업하시는 분이래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도윤이 엄마 인사드리고 오세요라고 하자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복도 끝 라운지. 거기 한 남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플래너가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사장님, 신랑 어머님이세요. 남자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정화의 심장이 멎었어요. 얼굴. 그 얼굴이었습니다. 눈매, 코, 입술의 모양. 15년 전 사진 속 남편과 똑같은 얼굴. 아니, 조금 나이가 들었지만 분명히 현우의 얼굴이었어요. 정화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남자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강시우입니다. 신부 아버지와 오래 거래하고 있어요. 강시우. 강현우가 아니라 강시우. 정화는 떨리는 손으로 악수를 받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어요. 거칠었습니다. 현우의 손처럼, 용접공이었던 남편의 손처럼. 아, 네. 저는 신랑 어머니 이정화예요. 정화의 목소리는 겨우 나왔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아무런 인식도 없었습니다. 정화를 처음 보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아드님 결혼 축하드립니다. 좋은 배필 만나셨네요. 정화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그를 빤히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남자는 조금 어색해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아, 아니에요. 죄송해요. 그냥 아는 분을 닮으셔서요. 정화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플래너가 분위기를 바꾸려고 말을 걸었지만 정화의 귀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이럴 수가. 말도 안 돼. 현우는 죽었어. 15년 전에. 바다에. 하지만 저 얼굴은, 저 목소리는, 저 손은. 정화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간 정화는 세면대에 양손을 짚고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정화, 정신 차려. 미친 거 아니야. 너무 그리워서 헛것을 보는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렇게 똑같을 수가 있나요? 세상에 그런 우연이 있을까요? 정화는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화장이 조금 지워졌어요. 하지만 정신은 맑아지지 않았습니다. 문득 할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어요. 언젠가 만날 수도 있다. 바다도 사람 살려서 돌려보내더라고.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하지만 만약, 정말 만약에 남편이 살아있다면? 기억을 잃고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다면? 아니야. 정화는 다시 자신을 다잡았어요. 그런 드라마 같은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리 없어. 그냥 닮은 사람일 뿐이야.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는 희망이 꿈틀거렸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어요. 저 사람이 정말 현우인지 아닌지. 정화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집에 있는 현우의 사진을 떠올렸어요. 하지만 여기엔 사진이 없었습니다.
비교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의 약혼녀 수진이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아,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잠깐 쉬세요. 제가 물 갖다 드릴게요. 수진이 나가고 정화는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이러면 안 돼. 오늘은 아들 결혼식 최종 점검하는 날이야. 괜히 소동 버리면 안 돼. 정화는 심호흡을 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천천히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일단 참자. 오늘은 조용히 넘어가자. 그리고 나중에 혼자서 확인하자. 정화는 화장을 고치고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알 수 있었어요. 자신이 이미 선택을 했다는 걸. 저 남자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라운지로 돌아왔을 때 강시우는 도윤, 수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그를 관찰했어요. 말하는 모습, 웃는 모습, 물 마시는 모습. 하나하나가 현우와 닮았습니다. 특히 물 마시는 버릇. 컵을 들 때 새끼손가락을 살짝 펴는 습관. 현우도 그랬어요. 정화가 왜 그렇게 마시냐고 물으면 원래부터 그랬다고 대답하던 남편. 강시우도 똑같이 물을 마셨습니다. 정화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의 팔. 반팔 셔츠 사이로 보이는 왼팔에 작은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정화는 숨이 막혔어요. 현우도 왼팔에 화상 자국이 있었어요. 17년 전 용접 작업 중 입은 상처. 크기도 위치도 비슷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정화는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저 사람이 현우라면 왜 자신을 몰라볼까? 왜 다른 이름을 쓰고 있을까? 기억상실. 그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정화는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진정하려 애썼지만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어머님, 이리 오세요. 도윤이 손짓했어요. 정화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강시우가 다시 그녀를 봤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아까부터 안색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그의 목소리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요즘 좀 피곤해서요.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 말투, 현우가 정화에게 늘 하던 말이었어요. 건강이 제일이야, 정화야. 정화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참아야 해. 여기서 울면 안 돼. 정화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어디 사세요? 필리핀 마닐라에 있어요. 거기서 조선 관련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래 사셨어요? 15년쯤 됐네요. 15년. 정화의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실종된 게 15년 전. 이 사람이 필리핀에서 산 게 15년.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했어요. 가족은 계세요? 정화의 질문에 강시우는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니요. 혼자 살아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정화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현우예요. 남편이에요. 기억을 잃고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남편. 정화는 숨을 참았습니다. 지금 당장 달려가서 붙잡고 싶었어요. 당신 강현우잖아요. 나 정화예요. 기억 안 나요? 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그러면 모두가 그녀를 미쳤다고 생각할 거예요. 정화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실례했어요. 저 좀 쉬어야겠어요. 도윤이 걱정스럽게 따라왔지만 정화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혼자 좀 있을게. 정화는 예식장 밖으로 나왔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건물벽에 등을 기댔어요. 남편이 살아있어. 살아있다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정화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증명하지? 어떻게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 정화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포기할 수 없다는 것.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것. 정화는 눈물을 닦고 다시 예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예식장 점검이 끝난 뒤 정화는 신부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박 회장, 수진의 아버지이자 강시우와 오래 거래해 온 사람이었어요. 정화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잠깐 여쭤볼 게 있는데요. 그러세요, 사돈어른. 뭐가 궁금하세요? 아까 그 강시우 사장님 말이에요. 오래 아셨어요?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13년쯤 됐나요? 필리핀에서 처음 만났죠. 그때 그 양반이 조선소 기술자로 일하고 있었는데 실력이 대단하더라고요. 정화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조선소 기술자. 현우도 조선소에서 일했어요. 그분이 원래 필리핀 분이세요?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죠. 그런데 사연이 좀 있어요. 박 회장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15년 전쯤 바다에서 떠내려오다 구조됐대요. 기억을 완전히 잃은 채로요. 여권도 없고 신분증도 없고 그래서 현지에서 새로 신분을 만들어 살게 된 거죠. 정화의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역시 그랬어요. 바다에서 구조된 기억상실자. 모든 게 들어맞았습니다. 혹시 그분이 어느 바다에서 구조됐는지 아세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남중국해 쪽이라고 들었어요. 어선에서 건져 올렸다던가. 정화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울산 조선소 폭발 사고 당시 현우는 바다로 떨어졌어요. 해류를 타고 남쪽으로 떠내려갔을 수도 있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그분께 직접 여쭤봐도 될까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좀 있어서요. 박 회장은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돈 어른이 왜 그분한테 관심이 그렇게 많으세요? 정화는 잠깐 망설였어요.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분이 제 남편을 닮아서요. 죽은 지 15년 된 남편이요. 박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그분이 사돈어른 남편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인은 해봐야죠. 혹시 모르잖아요. 정화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 회장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자리를 한번 만들어 드리죠. 그분도 한국에 며칠 더 계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회장님. 정화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결정했어요.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겠어요. 직접 나서서 진실을 밝혀낼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도윤이 운전을 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계속 멍해 계시던데. 정화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박 회장님이랑 뭔가 얘기 나누시던데 무슨 일이에요? 정화는 아들을 돌아봤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확실해질 때까지 숨겨야 할까요? 도윤의 얼굴을 보니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아빠가 실종되던 날 17살이던 아들. 경찰서에서 장례식장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그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만약 아빠가 살아있다는 희망을 주고 그게 아니라면 아들은 또 한 번 상처받을 거예요.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결혼식 준비 관련해서 물어본 거야. 도윤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정화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 수진이 음식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반찬 좀 만들어 왔어요. 고마워, 수진아. 수진은 부엌에 음식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얼굴이 많이 안 좋으셨어요. 어디 편찮으세요? 정화는 손을 저었어요. 괜찮아. 요즘 일이 좀 많아서 그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 게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수진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정화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좋은 며느리를 만났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 고마워. 수진과 도윤이 돌아간 뒤 정화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 오래된 앨범이 있었습니다. 정화는 앨범을 펼쳤어요. 현우의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젊었을 때 사진, 결혼식 사진, 도윤이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 정화는 사진을 하나하나 만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당신 정말 살아있는 거예요? 정말 돌아온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정화는 알았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다음 날 아침, 정화는 분식집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에서 현우의 과거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상자 속에서 현우의 신분증 사본, 조선소 근무 확인서, 사망 신고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사고 당시 신문 기사도 찾았어요. 울산 조선소 폭발 사고, 용접공 강현우 씨 실종. 기사를 읽으며 정화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경찰서에서 기다리던 밤, 바다를 수색하던 사람들, 끝내 찾지 못한 남편의 시신. 정화는 핸드폰을 꺼내 박 회장에게 전화했어요. 회장님, 저 이정화예요. 혹시 강시우 사장님 만날 자리 잡으셨어요? 아, 사돈어른. 오늘 저녁 6시에 약속 잡았어요. 명동에 있는 한정식 집인데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정화는 전화를 끊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뭘 입어야 할까요? 너무 차려입으면 이상하고 너무 평범하면 또 그렇고. 결국 정화는 단정한 블라우스와 바지를 골랐어요. 그리고 화장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하는 화장이었어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정화는 생각했습니다. 55살. 주름이 늘었고 머리에 흰머리도 섞였어요. 15년 전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현우가 날 알아볼까? 아니, 강시우가 기억을 되찾을까? 정화는 고개를 저었어요. 기대하지 말자. 실망만 커질 뿐이야. 하지만 가슴속 희망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 도윤이 갑자기 집에 들렀어요. 엄마, 왜 가게 안 열었어요? 전화했는데 안 받으셔서 왔어요. 정화는 당황했습니다. 아, 오늘 좀 쉬려고. 몸이 안 좋아서. 도윤은 어머니를 자세히 봤어요. 화장을 하고 옷을 차려입은 모습. 엄마, 어디 가세요? 몸이 안 좋다면서 왜 화장을 하세요? 정화는 말문이 막혔어요. 거짓말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오늘 중요한 사람 만나러 가야 해. 누구요? 정화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어제 예식장에서 만난 강시우 사장님. 그분 좀 더 만나보려고.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정화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미친 소리 하는 것 같겠지만 그분이 아빠를 너무 닮았어. 아니, 아빠인 것 같아.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빠는 15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알아. 엄마도 알아. 하지만 그분이 15년 전 바다에서 구조된 기억상실자래. 시기도 상황도 다 맞아.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그건 우연이에요. 세상에 닮은 사람 많아요. 엄마가 직접 확인해 볼게. 아니면 말고. 정화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도윤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가 상처받을까봐 걱정돼요. 괜히 희망 가졌다가 실망하면 어떡해요. 정화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아, 엄마는 괜찮아. 이미 15년을 혼자 버텼잖아. 그냥 확인만 하고 올게. 알겠지? 도윤은 어머니의 눈을 봤어요. 그 눈빛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막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알겠어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하시고요. 그럴게. 도윤이 나간 뒤 정화는 현우의 사진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어요. 저녁 6시 명동 한정식집. 정화는 문 앞에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진실을 밝혀낼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명동 한정식집 안. 정화가 들어서자 박 회장과 강시우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시우가 일어서며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어머님. 정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확실했어요. 현우의 얼굴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주름이 생겼지만 눈매와 인매는 똑같았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저희도 방금 왔어요. 세 사람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 회장이 메뉴판을 넘기며 말했어요. 여기 음식이 괜찮아요. 편하게 드시죠. 정화는 메뉴판을 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온 신경이 강시우에게 쏠려 있었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전복죽,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 강시우가 숟가락을 들었어요. 그리고 죽을 한 입 떴습니다. 정화는 그의 손놀림을 관찰했어요. 숟가락 잡는 법, 입에 가져가는 속도, 씹는 모습. 모든 게 현우와 같았습니다. 특히 생선을 먹을 때였어요. 강시우는 가시를 발라내며 왼쪽부터 먹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도 그랬어요. 항상 생선은 왼쪽부터 먹었죠. 이게 순서라고 말하던 남편. 정화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박 회장이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사돈어른, 강 사장님이 한국 음식 무척 좋아하세요. 필리핀에 계셔도 한식당 자주 찾으신대요. 강시우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상하게 한국 음식이 입에 맞아요. 특히 된장찌개나 멸치국수 같은 거요. 정화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멸치국수? 현우가 가장 좋아하던 음식이었어요. 멸치국수요?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시우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네. 국물을 2번 불어 마셔야 제맛이잖아요. 왜 그렇게 먹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습관이에요. 정화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 말, 현우가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국물은 2번 불어 마셔야 맛있어. 박 회장이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사돈어른,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냥 목이 좀 메어서요. 정화는 물을 마셨어요. 진정하려 애썼지만 가슴은 계속 뛰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정화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강 사장님, 제가 운영하는 분식집이 근처에 있는데요. 잠깐 들러보실래요? 멸치국수 한 그릇 대접하고 싶어서요. 강시우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까요? 멸치국수라니 정말 오랜만이네요. 박 회장은 일이 있다며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정화와 강시우 둘만 남았어요. 택시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길이었어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정화는 창밖을 보며 옆자리에 강시우를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그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필리핀에 가족이 없으시다고 했죠? 정화의 질문에 강시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혼자 살아요. 가족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기억이 없으니까요.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죠. 가끔은요. 그런데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게 제 삶이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정화는 가슴이 아팠어요.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밤 9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정화는 강시우를 분식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에요. 별거 아닌 가게지만요. 강시우가 가게 앞에 섰을 때 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여기가 어디죠? 제 가게요. 왜요? 모르겠어요. 그냥 이상하게 낯익은 느낌이 들어서요. 정화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역시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강시우는 천천히 안을 둘러봤어요. 테이블, 의자, 벽에 걸린 메뉴판, 그리고 구석의 영정사진. 그가 사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정화는 숨을 죽였어요. 강시우는 사진 속 남자를 오래 쳐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죠? 정화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제 남편이에요. 1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강시우는 사진을 계속 봤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이 사람이 저랑 똑같이 생겼네요. 네. 그래서 사장님을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강시우는 한참을 사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정화를 돌아봤어요. 혹시 어머님은 제가 이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정화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인하고 싶었어요. 사장님이 15년 전 바다에서 구조됐다고 들었어요. 제 남편도 15년 전 조선소 사고로 바다에 빠졌어요. 시신을 찾지 못했고요. 강시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혹시 제가 그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은 있죠. 그래서 확인하고 싶었어요. 정화는 부엌으로 들어가 국수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시우는 테이블에 앉아 사진을 계속 봤어요. 멸치를 우려내고 면을 삶고 고명을 얹었습니다. 정화는 뜨거운 국수 그릇을 강시우 앞에 놓았어요. 드셔보세요. 강시우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면을 집어 올렸어요. 국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한 입 먹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 맛은. 강시우는 숟가락으로 국물을 떴습니다. 그리고 정화의 말대로 2번 불어 마셨어요. 무의식적으로요. 그리고 그는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죠? 왜 이렇게 익숙한 거죠? 강시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화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이 국수는 제 남편이 제일 좋아하던 거예요. 매일 아침 끓여줬죠. 강시우는 국수를 계속 먹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 맛이, 이 냄새가 너무 익숙한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화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어요. 현우와 정화, 그리고 어린 도윤이가 함께 찍은 가족사진. 이 사진 좀 보세요. 강시우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를 봤어요. 그리고 자신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이 사람이 저예요. 분명히 저예요. 네. 이 사람이 제 남편 강현우예요. 사장님 성도 강씨잖아요. 강시우는 사진을 떨리는 손으로 쥐었습니다. 머리가 아팠어요. 뭔가 떠오를 것 같았지만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강현우가 아니에요. 강시우예요. 기억이 없어요.
하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어요. 국수 먹는 방법, 생선 먹는 순서, 이 가게. 모든 게 몸에 남아있잖아요. 정화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강시우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모르겠어요. 혼란스러워요. 그는 일어섰습니다. 가게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가게 앞 골목, 낡은 보도블럭, 가로등. 강시우는 그 풍경을 봤어요.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왼쪽으로 걸었습니다. 세 번째 보도블럭을 피해서요. 정화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왜 그 블럭을 피했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발이 알아서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화는 미소를 지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블럭은 깨져 있어요. 15년 전부터요. 우리 남편이 늘 그 블럭을 피해 다녔어요. 발목 삘까 봐서요. 강시우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무릎이 꺾였어요. 길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왜 제 몸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데. 정화가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억지로 기억하려 하지 말고요. 몸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 보세요. 강시우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부산 밤하늘의 별. 그리고 그 순간 희미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손을 잡고 걷던 기억. 작은 아이의 손. 웃음소리. 아빠. 강시우는 중얼거렸습니다. 정화가 그를 봤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아빠. 누군가 저를 아빠라고 불렀어요. 작은 목소리로요. 정화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건 도윤이었어요. 어린 도윤이가 현우를 부르던 목소리. 당신 돌아온 거예요. 정말 돌아온 거예요. 정화는 강시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정화를 봤어요. 익숙하면서도 낯선 얼굴. 하지만 따뜻한 손. 두 사람은 골목 한가운데 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시우는 정화의 집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밤새 가족 사진을 들여다보며 자신이 누구인지 생각했습니다. 정화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방 안의 강시우를 걱정했습니다. 아침 7시, 정화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을 때 강시우가 나왔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못 주무셨어요? 네. 계속 생각했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나요. 사진 속 사람이 저라는 건 알겠는데 그때 일들이 전혀 떠오르지 않아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오늘 한 곳 더 가볼까요? 어디요? 우리가 살던 집이요. 지금은 다른 사람이 살지만 밖에서라도 한번 봐요. 강시우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영도 언덕 위 오래된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올라가니 낡은 단독주택 한 채가 나타났어요. 여기에요. 우리가 15년 전까지 살던 집.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집을 보는 것도 오랜만이었어요. 사고 이후 너무 힘들어서 이사를 갔었죠. 강시우는 대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집을 올려다봤어요. 순간 그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저 창문, 저 대문, 저 우편함, 모두 낯익었어요. 저 방, 저 2층 방은. 강시우가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정화가 따라봤어요. 우리 부부가 쓰던 방이에요. 어떻게 알았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느낌이요. 저기서 누군가와 누워있던 기억 같은 게 어렴풋이. 정화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머리는 잊었지만 몸과 마음 깊은 곳엔 남아 있었습니다.
강시우는 골목 끝으로 걸어갔어요. 정화가 따라갔습니다. 그는 작은 놀이터 벤치 앞에서 멈췄어요. 여기는 맞아요. 당신이 도윤이 데리고 늘 오던 곳이에요. 저녁 먹고 나면 꼭 이 벤치에 앉아서 아이스크림 먹었죠. 강시우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벤치 등받이를 만졌어요. 낡고 녹슨 쇠파이프였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아파왔어요. 환청이 들렸습니다. 아빠, 나 바닐라 먹을래. 그래, 우리 도윤이 바닐라 좋아하지. 강시우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정화가 놀라 다가갔어요. 괜찮아요? 목소리가 들려요. 아이 목소리요. 저를 아빠라고 부르는. 정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이에요. 우리 아들이에요. 당신 목소리도 들렸어요? 네. 제 목소리 같았어요. 더 젊은 목소리였지만요. 강시우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정화가 부축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봐요. 중요한 곳이 하나 더 있어요. 부둣가. 정화는 강시우를 조선소가 보이는 부두로 데려왔습니다. 바다 너머로 거대한 크레인들이 보였어요. 저기 보이는 조선소. 당신이 일하던 곳이에요. 강시우는 조선소를 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용접공이었어요. 배를 만드는 일을 했죠. 힘들었지만 당신은 그 일을 좋아했어요. 정화가 가방에서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현우가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 사진 좀 봐요. 강시우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분명 자신이었어요. 더 젊고 더 밝은 표정이었지만 틀림없이 자신의 얼굴이었습니다. 저예요. 이 사람이 저예요. 그의 목소리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럼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이 강현우라는 걸요?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시우는 한참을 사진을 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분명 저예요. 얼굴, 몸, 모든 게 똑같아요. 하지만 그는 정화를 봤어요. 기억이 나지 않아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이상하죠. 증거는 다 있는데 느껴지지가 않아요.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이미 느끼고 있어요. 국수 맛에 눈물 흘렸잖아요. 골목 블럭을 피했잖아요. 놀이터에서 목소리 들었잖아요. 그게 다 느낌이에요. 강시우는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가 철썩이고 있었어요. 15년 전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폭발 사고가 났어요. 조선소에서 용접 작업 중에요. 당신은 동료를 구하려다 바다로 떨어졌어요. 소방대가 사흘 동안 바다를 뒤졌지만 찾지 못했죠. 강시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뭔가 떠오를 것 같았지만 흐릿했어요. 그래서 저는 죽은 걸로 처리됐고 어디론가 떠내려갔겠죠. 필리핀까지요. 그리고 기억을 잃은 채 새 삶을 시작한 거예요. 강시우는 정화를 봤어요. 그럼 지금은 뭐예요? 저는 강시우예요. 강현우예요? 저는 누구죠? 정화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강현우예요. 제 남편이고 도윤이 아빠예요. 강시우는 기억을 잃고 만든 이름일 뿐이에요. 강시우는 손을 빼려 했지만 정화가 놓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기억 못해요. 당신 얼굴도 아들 얼굴도 이 동네도 전부 낯설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기억할 거예요. 아니면 새로 만들면 돼요. 중요한 건 당신이 여기 돌아왔다는 거예요. 정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강시우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여기 있어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때 강시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필리핀에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네, 사장님.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좀 급한 일이 생겨서요. 그는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통화했습니다. 정화는 옆에서 지켜봤어요. 통화가 끝난 뒤 강시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사 일이 급하대요. 빨리 돌아와야 할 것 같아요. 정화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가야 해요? 네. 큰 계약건이 걸려 있어서요. 제가 없으면 안 된대요. 그럼 언제 돌아와요? 강시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화는 그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안 돌아올 생각이죠? 모르겠어요. 솔직히 혼란스러워요. 저기 필리핀에는 제가 15년 동안 쌓아온 삶이 있어요. 회사도 동료들도 집도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저는 다른 사람이래요.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화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제가 너무 급하게 몰아간 것 같네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저의 문제예요. 강시우는 사진들을 가방에서 꺼내 정화에게 건넸어요. 이거 돌려드릴게요. 제가 가져갈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요. 아니에요. 가져가세요. 당신 사진이에요. 하지만 부탁이에요. 가져가서 계속 봐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기억날 거예요. 강시우는 사진을 다시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죄송해요. 제가 답을 드리지 못해서요. 괜찮아요. 당신도 힘들 거예요. 이해해요. 하지만 정화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참고 있었어요. 강시우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저 오늘 저녁 비행기 예약할게요. 그 전에 아들분 한번 만나도 될까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도윤이 만나요. 한번 보고 가요. 두 사람은 부둣가를 떠났습니다. 바다에는 여전히 파도가 출렁이고 있었어요. 강시우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조선소가 멀어지고 있었어요.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가는 것 같았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정화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겨우 찾았는데 또 잃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붙잡을 수 없었어요. 강제로 기억하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가까이 있지만 마음은 먼 거리처럼 느껴졌어요. 정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대로 보낼 수는 없었어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들을 만나게 하는 게 먼저였어요. 혹시 도윤이를 보면 뭔가 달라질지도 몰랐으니까요. 오후 2시 정화는 도윤에게 전화했습니다. 도윤아, 지금 시간 있어?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이에요, 엄마? 직접 만나서 얘기할게. 회사 근처 카페로 나올 수 있어? 도윤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떨려요. 괜찮아. 그냥 와. 중요한 사람 소개시켜 주려고. 전화를 끊고 정화는 강시우를 봤어요. 그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손을 떨고 있었어요. 긴장되세요? 네. 제 아들이라는 사람을 만난다는 게 실감이 안 나요. 도윤이는 착한 아이예요. 당신 닮아서 성격도 온화하고요. 강시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가 어떤 성격인지도 모르는데요. 정화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알게 될 거예요. 천천히요. 1시간 뒤 강남의 한 카페. 도윤이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정화와 강시우가 들어서자 도윤이 일어섰어요. 그리고 강시우를 봤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입이 벌어졌습니다. 저분이, 응, 강시우 사장님이야. 어제 얘기했던 분.
도윤은 천천히 강시우에게 다가갔습니다. 눈으로 그를 훑었어요. 얼굴, 키, 체격. 모든 게 어릴 적 기억 속 아버지와 닮아 있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도윤이 먼저 인사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시우도 손을 내밀었어요. 저도 처음 뵙겠습니다. 강시우입니다. 악수를 나누는 순간 두 사람 모두 움찔했어요. 뭔가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 사람이 자리에 앉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화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도윤아, 엄마가 확인해 봤어. 이분이 아빠 맞는 것 같아.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그럴 리 없어요. 아빠는 15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시신을 못 찾았어. 사망 처리만 됐을 뿐이지. 실제로 이분은 15년 전 바다에서 구조됐대. 기억을 잃은 채로. 도윤은 강시우를 똑바로 봤어요. 사장님, 정말 기억이 없으세요? 네. 15년 전 일은 전혀요. 제가 누구였는지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우리 아버지라고 확신해요? 강시우는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어요. 이 사진 속 남자가 저예요. 얼굴이 똑같아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를 여러 곳에 데려갔는데 제 몸이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도윤이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사진 속에는 어린 자신이 아빠 등에 엎여 웃고 있었습니다. 저 기억나요. 이 사진. 도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놀이동산 갔을 때 찍은 거예요. 아빠가 하루 종일 저 업고 다니셨어요. 다리 아프다고 하면서도 계속 업어주셨죠. 강시우는 사진을 봤어요. 자신의 등에 탄 어린아이. 환하게 웃는 아이의 얼굴. 갑자기 머리가 욱신거렸습니다. 무언가 떠오르려 했지만 흐릿했어요. 미안해요. 기억이 안 나요. 도윤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럼 절 보고도 아무 느낌이 없으세요? 그건 아니에요. 이상하게 마음이 끌려요. 처음 보는데 낯설지가 않아요.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잠깐 밖에 좀 나갔다 올게요. 그는 카페 밖으로 나갔어요. 정화가 따라가려 했지만 강시우가 말했습니다. 제가 갈게요. 강시우가 밖으로 나가자 도윤은 건물 옆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도윤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나요?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절 기억도 못 하신다는데. 강시우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저 조용히 옆에 섰습니다. 전 7살 때부터 아버지 없이 자랐어요. 학교 운동회 때마다, 졸업식 때마다, 성인식 때마다 아버지가 없었어요. 친구들은 아버지랑 손잡고 오는데 전 엄마 손만 잡았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세요? 밤마다 아버지 꿈 꿨어요. 살아 돌아오시는 꿈이요. 근데 일어나면 현실이었어요. 아버지는 없었어요. 강시우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안해요. 왜 사과하세요? 사장님 잘못이 아니잖아요. 기억을 잃은 것도 돌아오지 못한 것도. 도윤이 돌아섰어요. 눈가가 붉었습니다. 근데 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제 아버지가 저를 몰라보신다는 게요. 저도 힘들어요. 당신이 제 아들이라는 걸 알면서도 아무 기억이 안 나니까요. 두 사람은 마주 봤습니다. 비슷한 얼굴, 비슷한 눈매. 확실히 부자였어요. 도윤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열쇠고리였어요. 이거 아세요? 강시우가 열쇠고리를 봤습니다. 낡은 금속 열쇠고리에 작은 배 모양 장식이 달려 있었어요. 제 8살 생일 때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배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배 모양을 주신 거죠. 전 이걸 20살 넘도록 가지고 다녔어요. 강시우는 열쇠고리를 손에 쥐었습니다.
묵직했어요. 오래된 물건 특유의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순간 뭔가 스쳤습니다. 작은 손, 반짝이는 눈, 생일 케이크, 생일 축하해, 우리 도윤이. 강시우는 비틀거렸어요. 도윤이 붙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잠깐 뭔가 보였어요. 생일 케이크랑 작은 손이.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기억나세요? 아니요. 그냥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간 거예요. 강시우는 열쇠고리를 돌려주려 했지만 도윤이 손을 저었어요. 가지고 계세요. 아버지 거니까요. 하지만 부탁이에요. 그거 보면서 기억해 주세요. 저를요. 카페로 돌아왔을 때 정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얘기 잘했어?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강시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저 오늘 저녁 7시 비행기로 필리핀 돌아가요. 정화와 도윤이 동시에 글을 받습니다. 벌써요? 네. 회사 일이 급해서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요. 정화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언제 다시 와요? 강시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화는 그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안 돌아올 거죠? 모르겠어요. 솔직히 혼란스러워요. 저는 15년 동안 강시우로 살아왔어요. 그게 제 삶의 전부예요. 근데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이 되라고 하니까 도윤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무도 강제하지 않아요. 다만 진실을 알려드린 것뿐이에요. 알아요. 그래서 더 힘들어요. 당신들이 나쁜 사람들이면 그냥 거절하고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강시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도 도윤 씨도 전부 진심이에요. 저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주려고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기억 못해요. 미안해요. 정화는 눈물을 흘렸어요.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여기 있어 주기만 하면 돼요. 하지만 저는 필리핀에 삶이 있어요. 돌아가야 해요.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럼 가세요. 억지로 붙잡을 순 없죠. 도윤아. 정화가 말렸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사장님도 힘드실 거예요. 억지로 붙잡으면 안 돼요. 도윤은 강시우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어요. 엄마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요. 그것만으로도 고마워요. 강시우는 악수를 받았습니다. 도윤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사장님 잘못 아니에요. 도윤은 악수를 놓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정화와 강시우만 남았습니다. 정화는 눈물을 닦았어요. 정말 가실 거예요? 네. 가야 할 것 같아요. 다시는 안 올 거죠? 강시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억지 부리지 않을게요. 당신도 힘들 테니까요. 정화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사진들이요. 당신 것이니까요. 하지만 부탁이에요. 가끔씩 보세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기억날지도 모르잖아요. 강시우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이틀이라도 당신을 다시 볼 수 있어서요. 정화는 일어섰습니다. 공항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함께 있고 싶어요. 안 될까요? 강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를 나섰어요.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어요. 정화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보내면 안 되는데, 뭔가 방법이 있을 텐데. 하지만 강제할 수는 없었어요.
기억은 스스로 돌아와야 하는 거니까요. 인천공항. 오후 5시 반. 체크인 카운터 앞에 강시우와 정화가 서 있었습니다. 강시우는 여권을 꺼내 직원에게 건넸어요. 필리핀 여권이었습니다. 이름은 강시우. 국적은 필리핀. 정화는 그 여권을 봤어요. 낯선 이름, 낯선 국적. 남편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탑승권 받으셨습니다. 게이트는 31번이고요. 6시 15분까지 탑승해 주세요. 직원의 목소리가 기계적으로 들렸어요. 강시우가 탑승권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정화를 봤어요. 정화는 웃으려 애썼지만 눈가가 붉었습니다. 이제 들어가세요. 늦으면 안 되니까요. 어머님, 괜찮아요. 전 괜찮아요. 하지만 정화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시우는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좋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당신 잘못 없어요. 누가 기억 상실을 원하겠어요. 정화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잘 가요. 건강하게 지내고요. 어머님도요. 강시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어요. 보안 검색대로 향하는 그의 뒷모습. 정화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남편. 15년 전에도 이렇게 떠났었죠. 그때는 출근하는 거였지만 결국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아마 영영 못 볼 거였습니다. 정화는 주저앉고 싶었어요. 소리내어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사람들이 보고 있었으니까요. 강시우가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정화는 손을 들어 흔들었어요. 하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라졌어요. 완전히. 정화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역시 기적 같은 건 없었구나. 정화는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공항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얼굴을 적셨어요. 정화는 우산도 쓰지 않고 그냥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분식집을 열어야 했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정화는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가 물었어요. 어디로 모실까요? 부산이요. 영도까지요. 먼 길인데 괜찮으세요? 네. 천천히 가주세요. 정화는 창밖을 봤어요. 비가 점점 세게 내렸습니다. 하늘도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게이트 31번. 강시우는 의자에 앉아 탑승을 기다렸습니다. 손에는 정화가 준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그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가족 사진, 결혼식 사진,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들.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강시우는 사진을 하나하나 봤어요. 특히 도윤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오래 봤습니다. 열쇠고리를 만지작거렸어요. 배 모양의 작은 장식. 아들이 20살 넘도록 간직했다던 물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필리핀행 730 편 탑승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강시우는 일어섰습니다. 사진들을 봉투에 다시 넣으려 했어요. 그때 한 장의 사진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강시우가 주워들었어요. 조선소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자신과 동료들 모두 웃고 있었어요. 순간 머릿속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폭발음, 불길, 비명, 현우야 조심해. 형님 피하세요. 강시우는 사진을 떨어뜨렸어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두통이 몰려왔어요. 플래시백이 시작됐습니다. 조선소, 용접 작업, 스파크가 튀는 장면.
갑자기 들리는 폭발음. 불길이 치솟고 동료 하나가 바다로 떨어지려는 순간 형님, 자신이 달려가 동료를 밀어냅니다. 그리고 자신이 대신 바다로 떨어져요. 차가운 물, 숨이 막히는 느낌, 의식이 흐려지고 살려주세요. 제발, 정화야, 도윤아, 미안해. 못 지켜줘서. 강시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쳐다봤어요. 기억이 쏟아졌습니다. 아내 정화와 처음 만난 날, 시장에서 떡볶이를 사 먹던 날, 프로포즈하던 날, 결혼식, 도윤이가 태어나던 날, 첫걸음마, 첫말, 아빠, 모든 게 돌아왔어요. 15년 전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났습니다. 강시우는, 아니 강현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정화야, 도윤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승무원이 다가와 물었어요. 손님 괜찮으세요? 현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저 탑승 못하겠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집에 가야 해요. 가족한테 가야 해요. 현우는 일어섰습니다. 사진들을 주워 담았어요. 그리고 게이트를 빠져나갔습니다. 승무원이 뒤따라왔지만 현우는 멈추지 않았어요. 손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겼어요. 현우는 뛰었습니다. 공항 복도를 가로질러 뛰었어요. 사람들이 놀라 비켰습니다. 출구. 현우는 밖으로 나갔어요.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잡았어요. 기사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부산이요. 영도 쪽으로요. 빨리 가주세요. 부산이요? 먼 길인데요. 얼마든지 드릴게요. 빨리 가주세요. 제발. 현우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기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현우는 창밖을 봤어요. 비가 세차게 내렸습니다. 정화, 기다려. 내가 간다. 이제 다 기억했어. 당신도, 도윤이도 모든 것을. 현우는 사진을 꺼내봤어요. 가족 사진. 이제는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그날의 날씨, 그날의 기분, 그날의 대화까지. 정화야, 웃어. 사진 찍는다. 당신이 웃기니까 저도 웃게 되네요. 도윤아, 아빠 봐봐. 치즈, 치즈.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그리움, 미안함, 사랑. 모든 감정이 뒤섞였어요. 같은 시각, 부산으로 가는 택시 안. 정화는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비가 와이퍼를 때렸어요. 기사가 말을 걸었습니다. 손님, 무슨 슬픈 일 있으세요? 계속 우시네요. 정화는 그제야 자신이 울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요. 누가 봐도 슬픈 일 있으신 것 같은데. 정화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남편을 잃었어요. 2번이나요. 네. 15년 전에 한 번 잃었고 오늘 또 잃었어요. 기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라디오 볼륨을 낮췄어요. 정화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도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도윤아, 엄마야. 사장님 잘 보냈어.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정화 자신도 알았어요. 괜찮지 않다는 걸. 너무 아프다는 걸. 집에 도착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어요. 정화는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벽에 영정사진, 현우의 사진이 그대로 있었어요. 정화는 사진 앞에 섰습니다. 당신 살아있었어요. 정말 살아있었어요. 근데 날 기억 못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당신도 힘들었겠죠. 기억 없이 15년을 산 거잖아요. 원망 안 해요. 다만
정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만 너무 보고 싶어요. 또 15년을 혼자 살아야 하나 봐요. 정화는 사진을 끌어안았어요. 차가운 액자였습니다. 밖에서 천둥이 쳤어요.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정화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현우야, 왜 날 두고 가요? 왜 날 기억 못해요? 울음소리가 빈 가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벌컥 열렸어요. 비를 흠뻑 맞은 남자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흐릿한 시야에 남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시우. 아니, 강현우. 그는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어요. 전신이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정화야. 그 목소리. 10년 전 목소리. 아내를 부르던 그 목소리. 정화는 얼어붙었습니다. 당신, 미안해. 늦었어. 근데 다 기억했어. 당신도, 도윤이도, 우리 집도 다. 현우는 정화에게 다가왔어요. 무릎을 꿇고 그녀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정화야. 10년 동안 혼자 있게 해서 정말 미안해. 정화는 그의 품에 안겨 울었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꿈인 것 같았어요. 정말 기억났어요? 정말요? 응, 다 기억났어. 우리 처음 만난 날, 결혼식 날, 도윤이 태어나던 날. 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계속 내렸지만 가게 안은 따뜻했어요. 15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비는 그쳤습니다. 정화와 현우는 가게 바닥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말없이 서로를 안고만 있었습니다.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정화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정화는 현우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뺨, 이마, 턱. 확인하듯 하나하나 만졌어요. 꿈이 아니죠? 정말 당신이죠? 응, 나야. 강현우. 당신 남편. 현우는 정화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었던 손이 더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많이 힘들었지? 견딜만 했어요. 당신이 돌아올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근데 나는 다 잊고 살았네. 미안해.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돌아왔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도윤이는 어떻게 해? 지금 당장 연락해야죠. 정화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도윤아, 지금 집에 있어? 네. 왜요? 당장 분식집 놓아. 빨리. 무슨 일이에요? 와서 보면 알아. 빨리 와. 정화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현우를 봤어요. 곧 올 거예요. 떨리네. 아들 만나는 게. 괜찮아요. 도윤이는 착한 아이예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을 만지작거렸어요. 긴장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정화는 부엌으로 가서 수건을 가져왔어요. 옷 다 젖었어요. 이거라도 닦으세요. 고마워. 현우는 수건으로 머리를 닦았습니다. 물기가 뚝뚝 떨어졌어요. 정화야, 나 지금 어떻게 해야 돼? 뭐가요? 신분 문제. 나 지금 강시우잖아. 법적으로는 죽은 사람이고. 정화는 잠깐 생각했어요. 내일 경찰서 가서 신고하면 돼요. 실종자가 돌아온 거니까. 그게 쉽게 될까? 당연하죠. 당신 지문도 남아있을 거고 DNA 검사도 할 수 있어요. 현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이다. 이상한 사람으로 살긴 싫었어. 당신은 강현우예요. 제 남편이고 도윤이 아빠예요.
정화가 현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현우도 손을 꽉 쥐었어요. 30분 뒤 가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도윤이 뛰어들어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 도윤의 말이 멈췄습니다. 현우를 봤어요. 사장님? 현우가 일어섰습니다. 도윤을 똑바로 봤어요. 도윤아. 그 목소리, 사장님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더 따뜻하고 더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아빠, 현우가 말했어요. 도윤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나야. 아빠, 다 기억났어.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현우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내가 8살 때 생일 선물로 배 모양 열쇠고리 줬지. 너는 그걸 20살 넘도록 가지고 다녔어.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내가 말해줬잖아. 그때 듣고 기억났어. 아니, 원래부터 내 기억이었어. 현우는 계속 말했어요. 내가 5살 때 놀이터에서 그네 타다가 떨어져서 무릎 까진 적 있어. 내가 업고 병원 갔지. 내가 울면서 아빠 아파요 했어. 도윤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6살 때는 유치원 발표회에서 토끼 역할했어. 토끼 귀 쓰고 깡충깡충 뛰는 거 보고 엄마랑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그건 7살 때 처음으로 자전거 탔어. 내가 뒤에서 잡아줬는데 내가 혼자 탈 수 있다고 손 놓으라고 했지. 근데 손 놓자마자 넘어져서 울었잖아.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아빠예요? 그래, 나 아빠야. 도윤은 현우에게 달려갔습니다. 현우가 아들을 안았어요. 도윤은 현우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아빠, 정말 아빠예요? 그래, 도윤아. 미안해. 늦게 돌아와서. 아니에요. 돌아와 주셔서 고마워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정화는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지켜봤습니다. 가족이 다시 모였어요. 15년 만에요. 한참 뒤 세 사람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정화가 물을 따라 주었어요. 현우가 물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필리핀 회사는 정리해야겠어. 이제 여기서 살아야지. 힘들지 않을까요? 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15년 동안 쌓은 건데. 괜찮아. 중요한 건 회사가 아니야. 가족이지. 현우는 정화와 도윤을 번갈아 봤어요. 15년을 잃었어. 더 이상 잃고 싶지 않아. 정화가 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고마워요. 뭐가? 돌아와줘서요. 기억해줘서요. 현우는 정화의 손을 꽉 쥐었어요. 나야말로 고마워. 날 찾아줘서, 포기하지 않아서. 도윤이 웃었습니다. 저도 고마워요. 두 분 다.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내일 경찰서 가야겠네요. 도윤이 말했어요. 신고하고 신분 회복 절차 밟아야죠. 시간 얼마나 걸릴까? 현우가 물었습니다. 한두 달은 걸릴 거예요. DNA 검사도 하고 서류도 준비해야 하니까. 그래도 괜찮아. 기다릴 수 있어. 현우는 정화를 봤어요. 15년 기다렸는데 2달쯤이야. 정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뭐 할 거예요? 가게 도와줘야지. 나도 옛날처럼 국수 끓일 수 있어. 정말요? 물론이지. 내가 정화 내 국수 끓이는 거 옆에서 몇 년을 봤는데. 현우는 웃었어요. 15년 만에 짓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도윤이 말했어요. 아빠, 제 결혼식 올 수 있으세요? 당연하지. 언젠데? 다음 달 15일이에요. 현우는 달력을 계산했어요. 신분 회복 안 되면 어떡하지? 괜찮아요. 그냥 오세요. 법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제 마음속에서는 아빠니까요. 현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고마워, 아들.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정화가 끼어들었습니다. 신분 회복되면 가게 이름도 바꿔야겠어요. 뭐로? 현우네 멸치국수? 어때요? 현우는 웃었어요. 좋아. 그렇게 하자. 세 사람은 또 웃었습니다. 가게 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밖에서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비는 완전히 그쳤고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밤 11시, 도윤은 집으로 돌아갔고 정화와 현우만 남았습니다. 자야 할 텐데, 정화가 말했어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잠이 안 올 것 같아. 꿈만 같아서. 저도요. 두 사람은 가게 테이블에 앉아 밤새 이야기했습니다. 현우가 15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정화가 어떻게 버텼는지, 모든 걸 나눴어요. 필리핀에서 제일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어요? 정화가 물었습니다. 처음이었어. 누가 나인지 모르니까. 거울 보면 낯선 사람이 있는 거야. 무서웠어. 많이 외로웠겠어요. 응. 근데 이상하게 뭔가 그리운 게 있었어. 뭔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마음 한구석이 비어있는 느낌이었지. 현우는 정화의 손을 잡았어요. 그게 당신이었어. 도윤이었어. 집이었어. 정화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다 찾았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래. 이제 안 떠날 거야. 절대로. 현우는 정화를 안았어요. 정화도 현우를 꽉 안았습니다. 당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15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어요.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해가 떠올랐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현우와 정화, 그리고 도윤. 세 사람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아침이었어요. 다음 날 오전, 정화, 현우, 도윤 세 사람은 부산 영도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민원실 직원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10년 전 사망 처리된 분이 돌아오셨다는 말씀이세요? 네. 남편이 기억을 잃고 해외에서 살다가 기억을 되찾아서 돌아왔어요. 정화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직원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뒤 형사 한 명이 나왔어요. 제가 담당 형사 박민수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세 사람은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형사가 컴퓨터를 켰어요. 강현우 씨 맞으시죠? 네. 2010년 3월 12일 울산 조선소 폭발 사고로 실종 신고되셨고 사흘 뒤 사망 처리되셨네요. 맞습니다. 형사는 현우를 자세히 봤어요. 일단 지문부터 채취하겠습니다. 예전 기록과 대조해야 하니까요. 현우는 지문을 찍었습니다. 형사가 컴퓨터에 입력했어요. 몇 분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치하네요. 강현우 씨 본인이 맞습니다. 정화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도윤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사가 계속 질문했어요. 그럼 10년 동안 어디 계셨나요? 필리핀이요. 기억을 잃은 채로 그곳에서 살았어요. 어떻게 기억을 되찾으셨어요? 현우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바다에서 구조된 것, 새 신분으로 살게 된 것, 우연히 가족을 만난 것, 그리고 기억이 돌아온 순간까지. 형사는 꼼꼼히 기록했어요. DNA 검사도 필요합니다. 확실하게 하려면요. 언제 하면 되나요? 지금 바로 할 수 있어요. 체열만 하면 됩니다. 현우는 피를 뽑았습니다. 간호사가 주사기를 들고 나갔어요. 결과는 일주일쯤 걸립니다. 그 사이에 다른 서류들도 준비해 주세요. 형사가 서류 목록을 건넸습니다.
정화가 받아들었어요.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네. 복잡하지만 법적 절차니까요. 세 사람은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현우가 한숨을 쉬었어요. 생각보다 복잡하네.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정화가 현우의 팔을 감았습니다. 도윤이 웃었어요. 아빠, 이제 법적으로도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러게. 이상한 기분이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분식집 단골 할아버지가 제일 먼저 찾아왔어요. 사장님, 소문 들었어요. 남편분이 돌아오셨다면서요? 정화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르신. 제가 맞췄죠? 바다가 사람 살려 돌려보낸다고요. 할아버지는 현우를 봤어요. 현우가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니,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정말 본인이네. 10년 전 모습 그대로야. 할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잘 돌아왔어요. 사장님이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세요? 죄송해요. 늦게 와서요. 아니에요. 살아 돌아온 게 어디예요. 이게 기적이지. 할아버지는 국수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현우가 직접 끓여줬어요. 맛이 어때요, 어르신? 사장님이랑 똑같네. 역시 부부는 답나봐.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이었어요. 모두 현우를 보러 왔습니다. 정말 살아 돌아오셨네요. 기적이에요, 기적. 10년 만에 이런 일이. 현우는 하나하나 인사했어요. 정화는 옆에서 웃으며 지켜봤습니다. 오후 3시쯤 신우이 미숙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오빠? 미숙은 현우를 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미숙아, 오랜만이다. 오빠, 정말 오빠예요? 미숙은 현우에게 달려갔습니다. 현우가 동생을 안았어요. 미안하다. 연락도 못하고. 미숙은 현우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오빠, 어디 갔었어요? 왜 이제 와요? 기억을 잃었었어. 해외에서 살다가 이제야 기억났어. 미숙은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물러났습니다. 얼굴을 닦으며 말했어요. 오빠, 미안해요. 뭐가? 언니한테 집 문제로 얘기한 거요. 제가 너무 못됐어요. 정화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에요. 저 정말 미안해요. 오빠 살아계신 줄 알았으면 그런 짓 안 했을 거예요. 미숙은 정화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화가 미숙을 일으켰어요. 이제 다 잊어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되죠. 미숙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사해요, 언니. 현우가 미숙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떻게 지내세요? 미숙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세요. 현우의 얼굴이 굳었어요. 아버지가? 네. 오빠 잃고 많이 상심하셨어요. 술 드시다가. 현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정화가 그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는 내일 찾아뵐게요. 미숙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빠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치매 때문에 기억은 잘 못하시지만요. 현우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는 못 만나고 어머니는 자신을 기억 못하실 수도 있다니. 다음 날 아침 현우, 정화, 도윤은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미숙이 앞장섰어요. 어머니, 손님 오셨어요. 작은 방 안에 76살의 노인이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현우의 어머니였어요. 누구야? 어머니는 돌아봤습니다. 현우를 봤어요. 눈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현우. 현우? 우리 현우?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왔어요.
현우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가 현우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현우야, 우리 아들. 네, 어머니.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어디 갔었니? 왜 이제 와? 죄송해요, 어머니. 길을 잃었었어요. 이제 안 가지? 네. 안 가요. 여기 있을게요. 어머니는 현우를 안았습니다. 현우도 어머니를 꽉 안았어요. 정아와 도윤은 옆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숙도 울고 있었어요. 한참 뒤 어머니가 정아를 봤습니다. 정아야, 고생했지?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우리 며느리 참 착해. 현우 잘 부탁해. 그럴게요, 어머니. 어머니는 도윤도 봤어요. 도윤이도 이렇게 컸네. 장가도 간다며? 네, 할머니. 다음 달이에요. 할머니도 갈 수 있어? 당연하죠. 꼭 오셔야 해요. 어머니는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었어요. 우리 손자 장가가는 거 봐야지. 현우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마른 손이었어요. 어머니, 효도할게요. 이제부터요. 그래. 늦었지만 괜찮아. 돌아와줘서 고마워. 요양원을 나오며 현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인사도 못 드리고. 정아가 현우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아버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 도윤이 말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산소 다음 주에 가요. 제가 안내할게요. 고마워, 아들. 세 사람은 차에 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현우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 시작하는 거지? 네. 우리 세 명이서요. 정아가 대답했어요. 도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그러게. 이제 더 이상 헤어지지 말자. 현우는 정아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차는 부산 영도로 향했습니다. 분식집이 있는 곳으로요. 새 간판을 달 시간이었습니다. 현운의 멸치국수,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가게, 그리고 새로운 살. 15년을 잃었지만 이제부터는 함께 만들어갈 미래였습니다. 한 달 뒤, 구청 민원실. 현우는 새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을 받아들었습니다. 강현우, 생년월일 1970년 5월 3일, 주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법적으로도 이제 강현우였습니다. 정아가 옆에서 웃었어요. 드디어 끝났네요. 그러게. 길고 길었어. 현우는 주민등록증을 지갑에 넣었습니다. 옆에는 정아와 찍은 새 가족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이제 뭐 해야 하지? 가게 가야죠. 점심 장사 준비해야 해요. 두 사람은 구청을 나왔습니다. 바깥은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현우가 정아의 손을 잡았어요. 정아야. 왜요? 고마워. 날 찾아줘서, 포기하지 않아서. 정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돌아와줘서요. 두 사람은 손을 꽉 잡고 걸었습니다. 벚꽃잎이 두 사람 위로 떨어졌어요. 분식집에 도착했을 때 새 간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현운의 멸치국수. 현우는 간판을 올려다봤어요. 뿌듯했습니다. 우리 가게네. 그럼요. 당신 이름 들어간 가게예요. 정아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우는 웃었어요. 열심히 해야겠네. 당연하죠. 이제 둘이서 하는 거니까요. 두 사람은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장님, 주민등록증 나왔어요? 네, 방금 받았어요. 축하해요. 오늘 국수 한 그릇씩 쏘세요. 현우는 웃으며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서비스예요. 가게는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2주 뒤 도윤의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현우는 새 양복을 입었어요.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정화가 다가와 넥타이를 고쳐줬습니다. 긴장돼요? 응. 아들 결혼식인데 안 떨릴 수가 있나? 멋있어요. 정말 신랑 아버지 같아요. 정화는 현우의 깃을 매만졌습니다. 현우가 정화를 봤어요. 정화도 예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예뻐. 고마워요. 두 사람은 웃었어요. 예식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친척들, 친구들, 동료들 모두 현우를 보고 놀랐어요. 정말 살아 돌아오셨네요. 기적이에요. 축하합니다. 현우는 하나하나 인사했습니다. 정화는 옆에서 자랑스럽게 웃었어요. 신랑 대기실. 도윤이 양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현우가 들어서자 도윤이 돌아봤어요. 아빠, 우리 아들 멋있네. 현우는 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도윤의 넥타이를 고쳐줬어요. 떨리지? 네. 많이요. 괜찮아. 아빠도 떨렸어. 엄마랑 결혼할 때 현우는 도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행복하게 살아. 수진이 잘해줘. 네, 아빠. 도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빠가 와주셔서 정말 기뻐요. 제 결혼식에 아빠가 계신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나도 기뻐. 아들 결혼식 볼 수 있어서. 두 사람은 안았습니다. 도윤이 현우의 등을 두드렸어요. 사랑해요, 아빠. 나도 사랑해, 아들.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현우와 정화는 신랑 부모석에 나란히 앉았어요. 도윤이 입장했습니다. 신부도 들어왔습니다. 예쁜 모습이었어요. 현우는 눈물이 났습니다. 정화도 눈물을 흘렸어요. 17살 때 아버지를 잃은 아들. 혼자 크면서도 꿋꿋하게 살아온 아들. 이제 어엿한 신랑이 되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15년 만에 돌아온 아버지. 주례가 말했습니다. 신랑 신부는 서로를 평생 사랑하고 지켜주겠습니까? 네. 두 사람이 대답했어요. 그럼 이제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윤과 수진이 현우와 정화 앞에 섰습니다. 큰 절을 올렸어요. 현우는 아들을 일으켰습니다. 꽉 안았어요. 축하한다, 아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화도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피로연이 끝난 뒤 저녁이 되었습니다. 현우와 정화는 분식집으로 돌아왔어요. 피곤하죠? 좀 그래. 근데 행복해. 현우는 가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정화가 물을 가져다 줬어요. 오늘 정말 좋은 날이었어요. 그래. 아들 결혼식에 내가 있다니. 꿈만 같아. 현우는 벽에 영정 사진을 봤습니다. 이제는 그 사진을 내려야 할 것 같았어요. 저 사진 치울까? 정화가 물었습니다. 응. 이제 필요 없잖아. 나 살아있으니까. 정화는 사진을 내렸습니다. 현우가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15년 전 자신의 모습. 그때는 참 젊었네. 지금도 멋있어요. 당신 눈에만 그렇겠지. 두 사람은 웃었어요. 현우는 사진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추억으로 간직하기로 했어요. 이제 진짜 새로 시작하는 거지? 네. 우리 둘이서요. 정화가 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현우도 손을 꽉 쥐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가게 문을 닫고 함께 집으로 향했어요. 영도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우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아야. 왜요? 행복해. 저도요.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자. 그럼요. 당연하죠. 정아는 현우의 팔을 끼웠습니다. 현우는 정아를 꽉 안았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집을 향해서요. 그곳에는 따뜻한 불빛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포근한 이불이 있었고 내일 아침 함께 먹을 아침밥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가 있었습니다. 15년을 잃었지만 이제 앞으로의 시간이 있었어요. 함께 나이 들어갈 시간, 손잡을 시간, 서로를 돌볼 시간. 현우는 정화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정화도 힘을 주었어요. 달빛 아래 두 사람의 모습이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컸어요. 바다가 갈라놓았던 두 사람. 하지만 바다는 끝내 그들을 다시 이어주었습니다. 기억을 잃었지만 사랑은 잊지 않았어요. 몸이 기억하고 마음이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은 다시 함께였습니다. 한 달 뒤 분식집은 여전히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현우가 국수를 끓이고 정화가 어묵을 튀겼어요. 완벽한 호흡이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국수 2그릇이요. 네, 금방 나갑니다. 현우는 능숙하게 면을 삶았어요. 정화가 국물을 부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손님이 국수를 먹으며 엄지를 들었어요. 역시 이 집 국수가 최고예요. 부부가 같이 하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현우와 정화는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장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부둣가였어요. 15년 전 현우가 떨어졌던 바다. 파도가 출렁였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웠어요. 당신 무서워요? 이 바다? 정화가 물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이제는 안 무서워. 이 바다가 날 살려줬잖아. 그러게요. 15년 동안 품고 있다가 돌려준 거예요. 현우는 정화를 봤습니다. 당신이 날 찾아준 거야. 포기하지 않고 당신이 돌아온 거예요. 기억해 준 거고요.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바다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저녁이었어요. 현우와 정화는 그 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가게 안에서는 새로 산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옛날 노래였습니다. 두 사람은 일어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가요, 당신. 응, 가자. 현우와 정화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부둣가를 지나 골목을 지나 집으로요. 그들의 뒤로 바다가 펼쳐져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불 켜진 집이 보였습니다. 과거와 미래 사이 두 사람은 현재를 살고 있었어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비슷한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저의 작은 채널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감동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신 귀한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에 행복과 기쁨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다복한 인생 이야기였습니다.